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다소 조금 주춤한 느낌도 있는데 제도 자체에 대한 취지가 좋고 여전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에 해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영상 하나 보면은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가져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 뼈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로복지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근로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한테 뭐든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표님들을 만나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난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회사 돈을 많이 빼가지고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우리는 함께 큰다, 조금 균형 있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회사도 이바지하고 복지도 괜찮아지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50조에 나온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설립해놓고 초창기에 돈 넣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관리 운영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포커스를 굉장히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에서 출연하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하였을 때에 사업주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전액 비용 처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출연금이 단기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출연한 연도의 이익이 출연 금액만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더불어 법인 잉여금, 결국에는 잉여금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근로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여하고 회사의 복지 정책과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46조에 나온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법인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5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같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정관 작성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금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는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설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 당연하시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탈이 없다.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은 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서 고유목적의 사업하면 송금 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내복지기금의 수익은 근로자 복지 증진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화끈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대표님께서 쉽게 생각해서 뭐 학자금 같은 거를 지급하셔도 되고요. 대출 같은 것들을 저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셔도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근로의욕이 올라가겠죠. 우리 회사 다녔더니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의 돈에 대해서 세금까지 안 내고 진행할 수 있다는 방법이 상당히 화끈하다. 법인세 절감 한 가지 늘려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잉여금은 쌓여도 제어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화끈하게 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의 제한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 재산은 우리 주주님의 재산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재산의 모든 금액을 시가평가를 해서 내 자녀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팁을 좀 드려보는 바이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 시에 유증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라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된다라는 법적 근거는 상속세법 제12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상속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라면 일부의 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하시고 배당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내복지기금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을 때 상속세도 절세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점으로 봤었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말 그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해당 자산은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해당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세법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했었을 때에 사업성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가업상속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윈윈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법인의 잉여금 제어, 상속세 부담 완화까지 말씀드렸고 더하여서 가업승계 시의 절세 효과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 자체의 취지도 매우 좋은 만큼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